유진아,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래? 당신 유진이 맞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남편 민우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내 동생. 내 남편의 팔에 안긴 채로. 저는 이수진입니다. 35살 평범한 주부였어요. 결혼한 지 7년 5살 딸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죠. 아니, 적어도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요. 6개월 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멍하고 죄책감 같은 게 묻어나왔죠. 오빠,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오늘도 야근이었어? 응. 미안해.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그날 밤 남편의 재킷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어요. 제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금요일 저녁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죠.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본 실루엣만으로도 그녀가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남편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미안해, 기다렸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빠. 그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친밀한 호칭.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에게 웃으면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진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 20해 전 헤어진 그 얼굴. 제 동생이었어요. 제가 10살, 유진이가 8살 때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어요. 저는 엄마를 따라갔고 유진이는 아빠를 따라갔죠. 마지막 날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린 자매잖아. 하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20해 동안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제 남편의 연인으로.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거실 불을 다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요.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불은 왜 다 켜놨어? 잠은 안 자고?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아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오늘 누구 만났어요? 뭐?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유진이죠? 제 동생. 제가 20해 동안 찾던 제 친동생.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유진이가 내 동생이라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수진아, 진짜 몰랐어. 유진이가 네 동생인 줄 정말 몰랐다고. 그게 중요해요?
동생이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바람을 피웠잖아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싶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요? 수진아. 언제부터냐고요? 6개월 전.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당신 사랑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나가요. 수진아. 나가라고요. 당장.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내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요. 만나자. 내일 2시 청담동 카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그 언니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10분 후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예뻐진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옷차림,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언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민우 오빠가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람이 언니일 줄은. 알았을 때는 그때는 이미 뭐?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거지. 미안해요. 사과는 됐어. 대신 설명해줘. 어떻게 된 건지. 유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우 오빠를 처음 봤죠. 커피를 주문하는데 오빠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자주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가끔 만났어요.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오빠는 착했고 제 말을 잘 들어줬죠. 그 다음은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빠가 고백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마음이 갔다고. 하지만 자기는 기혼자라서 미안하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결혼한 남자란 걸 알면서. 네. 그럼 나는? 내 딸은?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20해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았어요. 아빠는 재혼하면서 저를 버렸고 새엄마는 절 싫어했죠. 16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우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느꼈죠.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그게 변명이 돼? 아니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너 나한테 원망 없어? 네. 우리 헤어질 때 난 너보다 2살 많았어. 엄마를 따라간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원망했을 수도 있잖아. 언니가 나를 버렸다고.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전 한 번도. 거짓말. 분명 원망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복수하는 거지. 언니 남편을 빼앗는 걸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언니. 전 정말 민우 오빠를 사랑해요. 복수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진심이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유진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오빠를 포기할 수 있어?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언니 미안해요. 좋아. 너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기억해.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우린 남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 앞에도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 후 일주일 민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있는 거죠. 저는 딸 하윤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윤아, 아빠는 일 때문에 좀 바빠. 또, 아빠 요즘 맨날 바빠. 조금만 기다려, 응? 하지만 하윤이는 매일 밤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저는 혼자 울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수진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도 몰랐어. 내가 유진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이네요.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함께한 아내와 5살 딸을 버리는 거군요. 수진아. 됐어요.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 집은 제 명의로 넘기고요. 알았어. 그리고 하윤이한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요. 왜 아빠가 엄마랑 헤어지는지.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으면 이혼 안 해줘요. 법정까지 가서 당신이 바람핀 거 다 밝혀버릴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하윤이한테 말할게. 주말에 민우가 하윤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해줬어요. 2시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하윤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딸? 아빠가 다른 데 살 거래. 저는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주말에 하윤이 만나러 올 거야. 아빠가 우릴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는 하윤이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한 거야. 하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서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조정은 한 달 후에 잡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무너져 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움. 남편도 동생도 그리웠어요. 어느 날 밤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요? 네, 그럭저럭요. 그게 민우 형 요즘 회사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횡령 의혹이 있어요. 감사팀에서 조사 중이라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글쎄요. 확실한 건 아니고.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증거요? 형 컴퓨터에 있다던데요. 근데 형이 잘 지우고 다녀서 찾기가 힘들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민우의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몇 년 전에 민우가 집에서 급하게 일할 일이 있을 때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우의 회사 클라우드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있었어요. 엑셀 파일, PDF 파일. 열어보니 정말로 횡령 증거였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이걸 제보하면 민우는 끝장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최소한 직장에서는 쫓겨날 거예요. 유진이도 함께 불행해지겠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돼요.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보하면 모든 게 끝나요. 제 복수가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마?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안 자, 우리 딸? 못 자겠어.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 그래, 이리 와.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응, 물론이지.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그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민우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유진이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윤이만 더 상처받겠죠. 아빠가 범죄자가 되는 걸 보게 되니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영원히 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라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위해서요. 와이프분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미움에 갇혀 살기 싫어서요. 그게 바로 현명한 거예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혼 조정 날이 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민우와 유진이를 마주했어요. 유진이도 함께 온 거죠. 민우 씨, 이혼 조건 다 확인하셨죠? 응.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윤이한테만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알겠어. 약속할게.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유진아. 언니. 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을 거야. 넌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새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러 가고 평일엔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지냈죠.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원래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요가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 아니요. 전 행복한 가정을 원했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웃으며 사는 평범한 삶을요.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삶. 혼자지만 당당한 삶. 가끔 밤이 되면 아직도 아픕니다.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가 있죠. 민우와 유진이가 함께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고통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제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안 살 거야? 그래, 우리 딸. 엄마는 외롭지 않아? 저는 하윤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하윤이가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이. 나도 엄마가 제일 좋아. 하윤이가 제 목을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제일 소중한 걸 지켜냈다는 걸. 며칠 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네가 회사 일 알면서도 제보 안 한 거 알아. 고마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민우와 유진이를 봤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더군요.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슬프기보다는 아쉽기보다는 그냥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주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걸? 그치?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치킨 먹어도 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 엄마가 주문해줄게. 콜라도 마시고. 와, 엄마 최고. 하윤이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 새로운 선생님이 계셔. 그래? 어떤 선생님인데? 되게 친절하시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돼. 그리고 엄마 나이쯤 되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엄마 보고 싶대. 응? 왜? 학부모 상담이래.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있어? 그래, 엄마가 갈게. 다음 주 금요일 저는 하윤이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젊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어머님, 하윤이가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요즘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윤이가 가끔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일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강하신 분이시네요. 하윤이가 그런 엄마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밝아졌거든요. 정말요? 네. 처음엔 좀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윤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학교를 나오는 길에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래? 우리 딸이 학교에서 잘한대.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 응, 진짜.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한 달 후 요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동네 요가 스튜디오에 강사로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도 채용됐어요. 주 3회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기로 했죠.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시간대라 문제 없었어요. 첫 수업 날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 앞에 서니까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할 수진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 뿌듯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유진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언니, 나. 할 말이 있어서. 우리 할 말 없어. 끊을게. 잠깐만. 제발. 1분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데? 언니, 나 임신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면 전화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언니, 나 정말. 유진아, 너 선택했잖아. 민우 오빠를 선택한 거, 그럼 그 선택에 책임져.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니.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부탁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럼 내가 엄마 안아줄게. 하윤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5살 아이의 작은 팔이지만 그 안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의 임신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동생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는 제 조카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우린 남이니까. 그 아이와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혈육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도 동생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유진이가 임신했어. 아이 아빠로서 하윤이한테도 잘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더군요. 그날 저녁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동생 생기면 좋겠어. 응? 갑자기 왜? 우리 반민지는 동생이 있대. 같이 놀 수 있어서 좋대. 그렇구나.
엄마, 나도 동생 가질 수 있어? 저는 하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지금은 엄마랑 하윤이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응, 나도 엄마랑 있으면 제일 좋아. 하윤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가 강사일이 궤도에 올랐어요. 수강생들도 늘어나고 스튜디오 원장님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수업 반응이 정말 좋아요.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다음 달부터 오전 수업도 맡아주실 수 있어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하윤이가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정규직 계약서 준비할게요. 정규직, 안정적인 수입, 새로운 삶.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하윤아, 엄마가 이제 매일 일하게 됐어. 진짜? 축하해, 엄마. 고마워, 우리 딸.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우리 놀이공원 갈까? 와, 정말? 응, 엄마가 데려다 줄게. 하윤이가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주말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회전 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어요.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재밌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놀이공원을 나오는 길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와 유진이었어요. 유진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된 것 같았어요. 하윤이가 그들을 봤습니다. 저기 아빠다. 하윤아. 하지만 하윤이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어요. 아빠.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윤아. 하윤이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도 하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윤아,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랑 놀이공원 왔어. 엄청 재밌었어.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봤어요. 하윤아, 아빠한테 인사했으면 이제 가자. 엄마, 조금만 더. 하윤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윤이가 아빠에게서 내려왔어요. 아빠, 나 다음 주에 또 볼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하윤이 데리러 갈게. 약속이야. 약속.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로 유진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있던 이모 배가 불렀어. 그랬구나. 아기가 있는 거야? 응. 그럼 나도 동생 생기는 거야?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윤아, 그건 조금 다른 거야.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하윤아, 그 아기는 아빠랑 저 이모 사이의 아기야. 하윤이랑은 좀 다른 거지. 그래도 아빠 아기잖아. 그럼 내 동생 아니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윤이를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요. 유진이의 배.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 그것은 제 동생의 아이이자 제 딸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오늘 미안해. 뭐가요? 하윤이 앞에서 유진이랑 같이 있는 걸 보여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윤이는 알 권리가 있죠. 하윤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아. 다른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너, 괜찮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지겹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잔을 비웠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릴 적 유진이와 함께 놀던 꿈이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래, 평생 같이 살자.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진이는 제 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우가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딸이야. 건강하게 태어났어. 저는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끄고 하윤이를 안았어요. 엄마 뭐해? 그냥 우리 딸 안고 싶어서. 엄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엄마 제일 사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7살이 됐고 저는 요가 스튜디오에서 인정받는 강사가 됐어요. 수강생들이 늘어나서 주말 특별 수업까지 맡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있었죠. 언니.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언니 제발 잠깐만요. 할 말 없어. 언니 나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 그냥 언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매일 후회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 아이까지 낳고 나서 후회한다고. 민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니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 몰랐어요. 가족이 뭔지,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늦었어. 알아요.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알아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을 거야. 그럴 자격도 그럴 여유도 없어. 언니, 넌 내 선택대로 살고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좀 봐주실래요? 저는 유모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예쁘네. 이름이 서연이에요. 그래.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가.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유진이가 유모차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동생의 모습을요. 그날 저녁 하윤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엄마한테 동생 있는 거 알지? 응. 그 동생이랑 엄마가 더 이상 안 만난대도 괜찮아?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엄마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하윤이가 웃으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저는 요가 스튜디오의 공동대표가 됐어요. 원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제안하신 거였죠. 수진 씨가 이 스튜디오를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해요. 정말요, 원장님? 그럼요. 이제 당신 스튜디오예요. 제 스튜디오, 제 공간, 제 삶.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저는 살아있고 제 딸과 함께하고 제 꿈을 이뤘습니다. 어제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딸 계속 행복하게 살자. 유진이와 민우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놓아주기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수강생들 앞에서 말하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면서요. 저는 수진입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상처받았지만 일어선 여자. 그리고 이제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복수하지 않은 여자의, 하지만 자신을 구원한 여자의 이야기.